공부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공부법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공부법 전반에 대한 얘기이고 이제 이 재무회계 과정을 들으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거냐.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예습보다는 복습이 먼저입니다. 회계학은 예습보다는 복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계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직 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습하기에는 그냥 들여다보면 미리 보면 오씨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습,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이미 회계학 좀 꽤 배웠고 다른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다른 강사한테도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은 뭐 가볍게 책이나 한번 읽어보고 오는 정도, 쭉 스캔하면서 읽어보는 정도 하시고요. 그것보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수험은 복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복습 어떻게 하냐, 어떻게. 자, 그때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공부법이 중요하다고, 공부법.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아이스하키 이런 거 못하잖아요. 아니면 모델처럼 걸을 수 있나요? 모델처럼 워킹할 수 있나요? 못 걷죠. 왜? 다리가 짝짝이라서? 아니 뭐 무릎이 없어서? 발목이 없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물론 좀 다르게 생기긴 했죠. 모델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델처럼 못 걷는 이유는 뭔가요? 모델처럼 걷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라고요.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우리 모델 워킹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왜 못하냐?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다리가 짝짝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 공부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공부법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고 공부법을 배우고 바꾸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에 붙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이 그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뇌과학이나 뇌인지과학 이런 거, 인지심리학, 뇌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밑줄 긋고 반복해서 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면 막 수업 들으면서 밑줄 그어놓고 막 필기 막 적어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복하죠. 요거 공부력 하나도 없다고요. 잘못된 공부법이라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꺼내봐야 돼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막 집어넣는 데 집중하시거든요. 집어넣으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아니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걸 꺼내봐야지 이게 제대로 내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인출이 중요해요. 인출. 꺼내보는 거. 강사들 공부 잘한다니까요. 왜? 계속 지금 꺼내보고 있잖아요. 계속 꺼내본다고요. 누구한테 설명을 하려면 이게 완전히 자기께 돼야 되고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출이 중요해서 여러분 복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책을 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 읽어보는 것도 복습이긴 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목차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그 배운 내용을 집에 가가지고 사실 목차까지 떠오르면 좋은데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가지고 잠깐만 오늘 사경인이 뭐라고 했지 첫 시간에 그거 얘기했지 이러면서 남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건 진짜 누구를 앉혀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동생 앉혀놓고 아니면 엄마 앉혀놓고 어머님 앉혀놓고 엄마 오늘 내가 배운 것 좀 알려줘 볼게. 우리 아들 공부 잘해요. 뭐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1학년이어가지고 이제 배운 거 아직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뭐 시험도 본 적 없고 막 이러죠. 근데 공부 잘할 거라고 하는 게 얘가 나를 자꾸 하루 종일 떠들어요. 아빠 뭐 알아? 학교에서 뭐 배우고 오면 와가지고 아빠 야채랑 얼마 전에 야채랑 과일이랑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알아? 뭐가 다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가지고 막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걔 공부 잘해요. 뭐 하니까? 인출해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 가만히 봐보세요.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은요. 누가 가서 뭐 물어보잖아요.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 설명을 하면서 걔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게 자기 공부가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꺼내보고 인출해보고 여러분이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다면 뭐 하냐면 하얀 종이에다 적어보기라도 하세요. 오늘 배운 게 이거야 라고 자기 언어로
여기서 말하는 적어보라는 건 뭐냐면요. 사경인이 말했던 거, 강사가 말했던 거, 듣고 내가 필기했던 걸 그대로 다시 기억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여러분 언어로 내가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뭐 블로그에 글 올린다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가 배웠던 거, 오늘 이게 이거인데 이거야. 내가 오늘 배운 걸 아는 사람한테 글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너무 길게 세세하게 적지 말고요. 포인트만 쭉쭉쭉 잡아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1번 예습보다 복습하라고 그랬지.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 2번 꺼내보라더라. 꺼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꼭 인출, 목차 보고 설명하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꺼내보기, 꺼내서 남한테 설명해보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는 거, 그게 공부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침 제가 이거 커리큘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지난주에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좀 놀랍고 신비로워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뇌과학자가 말하는 진짜 공부법.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막 해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면 당장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토크라는 채널, 처음 봤어요. 북토크라는 채널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이거 꼭 오늘 봐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첫 시간이지만 좀 가볍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첫날 조금 가벼운 얘기들을 할 건데, 그래서 막상 그 내용들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아닌 것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회계를 접근할 거냐, 회계가 뭐냐, 뭐 이런 얘기 주로 할 텐데, 그래서 오늘 복습을 한다기보다 이런 거 좀 보세요. 지금 멈추고 보시고 오셔도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지금 멈추고 이거 보고 오시면, 자, 제가 포인트는 잡아 드릴게요. 이 북토크라는 채널에서 뭐 저랑 관련 있는 채널도 아니고 여기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저한테 좋을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면 당장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건 아까 카페에다가도 좀 정리를 한번 해놓을게요. 지금 바로 해놓을지 아니면 뭐 나중에 좀 모아서 정리를 해놓을지 모르겠는데, 공부법 영상들 참고할 만한 것들 몇 가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11분 51초짜리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얘기했던 거 겹치는 내용이에요. 자, 저 영상 제가 스크린 캡처 좀 해본 건데요. 자, 밑줄 긋기, 반복해서 읽기 같은 가짜 공부법 하지 말아라. 그건 진짜 가짜 공부법. 어떤 공부법이냐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만 불러일으키는 공부법이에요. 막 밑줄 긋고 반복해서 읽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했다 오늘. 3회독 했어. 막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한 방법이지 진짜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이런 가짜 공부법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진짜 공부법을 익혀야 된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이에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주장인데, 이런 진짜 공부법을 익힌다면 그러면 누구나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다 뭐만 아니라면, 뭐 병이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진짜 뇌에 병이 몸에 병이 있듯이 뇌에도 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법만 제대로 알면. 그래서 이 영상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했던 인출 연습이에요. 제가 이 인출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거고, 제가 저 원가익의 책도 그러고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뒤에 인출 연습, 제가 이제 원가익에만 있던 걸 재무에게도 넣어놨는데, 그때부터 인출 연습이라는 걸 책에다 실어놨다고요. 이게 꺼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꺼내가지고 누구한테 설명을 하고 해보세요. 꼭 그 영상 한번 봐보시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인출이랑 또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출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저건 해외에서 난리난 공부법 해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이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그 인지랑 기억을 구분하라고 나와요. 인지랑 기억을 구분해라.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는 게 그 인지하는 거예요. 자, 영상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얘도 11분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인지하고 기억을 잘 구분 못하고 그걸 같은 걸로 생각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인지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이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나 잡지를 다시 펼쳐보잖아요. 옛날에 봤던 잡지 같은 거 펼쳐보면요.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거 전에 봤던 내용이야. 아, 맞아. 나 이거 알아. 아, 맞아. 그래. 거기 봤었어. 이 내용 기억나. 내가 이 광고나 아니면 이 기사의 내용을 기억한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면 알거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인지한 거라고, 인지. 인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아니면 서울 가가지고 뭐 지하철 같은 데서, 그러니까 뭐 영상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이런 데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채널이나 책 같은 거 제가 내면 출판사에서 책 홍보 겸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 좀 출연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출판사가 이렇게 주선한 데 가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출연했던 영상들이 막 조회수가 뭐 50만, 60만 막 나오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막 50만 넘어가는 영상들이 여러 개 있어요. 50만 회라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어린아이 포함해가지고 전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50만이라면 100분의 1. 즉, 100명 중에 1명은 제 영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또 여러 개니까 50만, 조회수 50만 넘어간 영상이 여러 개다 보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 사람을 만나면요. 그 중에 한두 명은요. 저를 영상에서 봤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 타잖아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 한 칸 안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보통 출퇴근 시간에 보면 100명 정도 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하철 타면 이 지하철 칸 안에 최소한 나를 봤던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눈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지? 나 쟤 봤는데 막 일어나서 인사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지? 나 아는 사람인데 막 하다가 나중에 맞다. 내가 어디 영상에서 봤구나. 막 이런. 자, 이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를 봤더니 뭔가 떠오른 거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뇌가 소위 말하는 약간 뭐 잠재의식이나 이런 데 숨어 있던 게 뭘 보는 순간 연관돼서 이렇게 약간 떠오르는 거예요. 뇌라는 건 되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든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인지는 해요.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는데 이런 거. 나 어디서 봤는데 이 사람? 이게 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인지를 하는데 그걸 기억이라고 착각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뭐냐면요. 이렇게 잡지책을 꺼내가지고 봤을 때 광고나 그 내용이 알아. 나 기억나. 한다면 뭘 해보냐면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올지 맞춰보라고. 못 맞추면 못 맞출 거라고요. 못 맞추면 뭐 하는 거다?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요.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면 그 다음 것도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다음 페이지 넘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맞아. 기억나도 그래요. 또 기억난다고 그러는 거죠. 넘겨보면 맞아. 기억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인지하는 거라니까요. 보고 먼저 떠오르는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인지를 하는 거지 그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 하냐면요. 인지를 하면서 기억을 한다고 착각한다고요. 인지를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착각해. 자, 공부할 때 여러분이 나 이거 기억해. 이제 알겠어. 나 이거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라는 건 뭐 결국에 가서는 암기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는 결국엔 암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중요하냐면 암기할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암기가 돼버리거든요.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 암기를 하는 건데 나 이거 암기해서 기억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그래서 나 이거 기억해. 이제 이거 알겠어. 다음날 자신 있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장에서 알게 되죠. 씨, 기억 안 나네. 시험장에서. 이게 뭐냐면 아까 잡지책 보면서 이거 알아 라고 했는데 그럼 다음 페이지 뭐 나온대 했더니 아씨 모르지. 기억 안 나네. 이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이렇게 해요. 인지를 하면서 기억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알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늘어요. 가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여러분이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 반복해서 읽잖아요? 책을 펼치면 아는 것 같아요. 왜? 인지가 되거든요. 떠오른다고요. 아, 맞아, 이거야. 맞아. 맞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 항상 공부 그렇게 하잖아요. 수업 들을 때 막 필기해놓고 적어놓고 밑줄 그어놓고 집에 가시고 복습한다 그러면 다시 펼쳐가지고 읽어보면 인지하고 있죠. 인지하면서 맞아, 기억나. 아까 얘기했던 얘기 이거였지. 맞아, 이거였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인지를 하지만 기억을 못해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저한테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더 이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책을 펼치면 다 아는 내용이래. 그러니까 책을 펼치면 모르는 게 없대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회계학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다 안돼요. 그래서 펼쳐가지고 다 아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이제 자신 있다 시험. 펼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확실히 붙을 거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어차피 나는 이제 책 펼쳐봤자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펼쳐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이다. 다 아는 내용이고 문제 풀려고 하면 답도 다 보인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점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나는 더 이상 공부를 할 것도 없고 공부를 해봤자 더 이상 점수가 안 올라갈 것 같고 여기가 나라는 인간의 한계인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그만둔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 너 진짜 공부할 만큼 하고 더 이상 이 이상 못할 것 같아? 자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거 적어보라고. 너 다 안다며? 100장 한 장 꺼내가지고 제가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적어보고 몇 페이지 정도나 적을 수 있는지 저 7, 800페이지짜리 책 제목이 기본서 800페이지 거기서 몇 페이지나 적을 수 있는지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연락 왔어요. 한 장도 못 적겠다고. 한 장도 못 적어요. 한 장이 뭐예요? 하나도 못 적겠대요, 솔직히. 뭘 적어야 되지? 이렇게. 뭐 해보니까? 인출을 해보니까 내가 알았다고 착각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이거 장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책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으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 책 펴면 다 아는데. 문제? 답이 다 보이는데. 뭘 공부해야 되지? 왜 근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엔 떨어지지? 알고 있다고. 기억한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진짜 네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책을 펼쳐놓고 보면서 안다고 하지 말고 덮어놓고 하늘 보고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회계가 뭐야? 얘기해봐. 재고자산 회계 처리 어떻게 해? 얘기해봐. 유형자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해봐. 손상차손 뭐야? 얘기해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뭔데? 얘기해봐. 얘기 못하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봐가 뭐죠? 눈 감고 하늘 보고 얘기해봐. 인출해봐요. 인출해봐. 인출을 해봐야지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구분하는 이 메타인지가 생기고 그러고 났을 때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하냐면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목차만 보고 하늘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내 동생. 진짜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볼모를 하나 잡아가지고 형아 아니면 누나 아니면 언니 시험 합격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나한테 강의를 좀 들어 해가지고 앉혀놓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엄마 앉아봐.
아들 공무원 되기 원하지, 딸 공무원 되길 원하지,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내 강의를 들어줘 하면서 매일 강의 듣고 와가지고 설명해 보라고요. 1시간 들은 걸 1시간 동안 여러분 설명 못해요. 1시간 들은 거 5분, 10분 설명하면 끝날 거예요. 핵심만 얘기하면. 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환경이 안 되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가상으로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읊조려 보시라고요. 그렇게 인출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최고의 공부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그게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우리 백지복습을 해보라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백지 적어보라는 거, 그게 이제 예전에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백지 공부법을 해보라고 했더니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 이게 저 스터디 코드인가? 조나몬가? 조 누구지? 하여튼 스터디 코드라는 채널에서 말하는 건데, 얘도 한번 봐보세요. 이 영상도 지금 영상을 여러 개 추천했는데 다 10분짜리 영상들이니까 세 개 합쳐서 한 30분인데, 진짜 이 공부법을 깨닫고 공부법을 바꾼다는 건 인생이 바꾸는 거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도 한번 봐보시는데요. 자, 아직도 철진한 백지복습법을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해가지고, 백지복습법은 진작에 끝난 공부법이다. 오? 회계사님, 백지복습하라면서요. 백지 적어보라면서요. 근데 끝났다는데, 그리고 그 영상을 보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영상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뭔지.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는 하지만 뭐냐면 잘못된 백지복습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복습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강의 들으면서 적었던 필기 내용 있죠. 학교 수업 들으면 빽빽하게 필기하잖아요. 그걸 집에 가지고 다시 그대로 떠올려가지고 기억해내가지고 적는 걸 백지복습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암기를 하는 거지 인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출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해보고 자기가 자기 언어로 적어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해봐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인출, 괄호 열고, 또 나도 이제 못하겠다. 뭐 말해보기, 백지에 적어보기, 뭐 목차 보고 설명해보기. 이걸 똑같이 적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적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말했잖아, 아까. 가서, 그냥 설명해보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1번, 예습보다 복습. 2번, 그냥 설명해보기. 나는 그 표현이 편한데, 그래. 설명해보기. 그리고 누구한테, 여러분 동생한테, 야, 공부법을 얘기해줄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라는 건 인출, 괄호 열고, 백지에 적어보기, 괄호 닫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설명하냐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꺼내봐야 되는데, 꺼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설명해보는 거야. 누구한테 가르쳐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 자기 언어로 이렇게, 인출을 해보자. 남한테 설명해보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사를 하는 백지복습을 하는 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다. 뭐 해보는 거냐면, 내가 이해한 내용을 쓴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남한테 설명해보는 형태. 그래서 말로 설명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지금 설명할 사람이 없고, 혼자 떠들어 보려고 해도 도서관이다, 떠들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백지에다 적어보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도 한번 봐보세요. 저 스터디 코드에서 하는 얘기도 공부법하고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과학적인 공부법들을 알려주고, 저도 이제 이 채널 자체를 다 봐보지 못했어요. 가끔 저기서 뜨는 영상을 몇 개를 봐봤는데, 내용이 정확해요. 그래서 영상, 3가지 영상 말씀드렸는데 다 10분짜리니까 한 번씩 봐보시고요. 정리하면 결국 이겁니다. 예습보다는 복습해라. 2번째, 꼭 인출해봐라, 인출. 이게 공부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거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인출은 앉아가지고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보거나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막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책 펼쳐가지고, 나 이 부분이 잠깐만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책 펼쳐가지고 확인해보고 보충하는 거예요. 이거 뭐였지? 뭐였지? 이거 찾아봐야겠네? 이게 공부라고요.
이렇게 인출을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거나 적어보거나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메타인지를 읽는 거죠. 메타인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다. 지금 인출을 해보는 것도 설명해보고 적어보는 것도 뭐냐면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거 강사가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구분해 준다고요. 커리큘럼 영상에 설명해 드렸던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해 주는데 뭐도 있어야 된다? 내가 아는 부분하고 모르는 부분.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중요한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내가 모르는 부분부터 하는 거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강사가 해줄 수 없고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게 구분해내는 게 메타인지. 공부 잘하는 친구는 저 메타인지가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출을 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빵꾸 났네, 이거 모르네, 이거 기억이 안 나네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인출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야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 테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매 챕터마다가 원래는 이제 원가에게만 있던 걸 재무에게도 추가를 했습니다. 인출과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인출과제로 이제 하고 싶었는데 저건 꼭 매 챕터마다 끝에 과제라고 해서 줄 필요 없이 그냥 뭐 해보면 되니까 목차 보고 한번 설명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목차 보고 설명해보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인출과제는 어떤 질문들이 있고 질문 안에 문장들이 있는데 네모 빵꾸가 나 있어요. 답 없습니다. 교재에 답 없어요. 답 없는 문제를 풀어볼 때 공부 효과가 더 좋아요. 여러분은 괴롭죠? 이거 과학적으로 실험으로 증명된 거예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랑 답이 없는 경우.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있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답이 없으면 뭐 하냐면요, 더 고민해요. 더 찾아보고 더 공부를 해요. 여러분, 뇌는 괴롭혀야 공부를 합니다. 괴롭혀야지. 뇌는 괴롭혀야 공부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본능이라고. 뇌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버리기 때문에 뇌는 심심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고요. 그래야지 에너지를 비축해놔야지 맹수들이 습격할 때 도망갈 힘을 남겨놓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놈의 두뇌가 에너지를 다 써버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틈만 나면 뇌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트북 절전 모드 10분 절전 모드로 해놓으면 10분마다 절전 모드 들어가 버리죠. 여러분 뇌에 15분에 20분이면 절전 모드 들어가요. 지금쯤 이미 절전 모드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영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영상이 그거 나올 거예요. 25분에서 30분 정도면 뇌 효율이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공부 시작하고 25분에 30분 지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뇌 효율이. 근데 어떤 학생이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6시간씩 앉아서 공부할 거야 해가지고 이러고 6시간 앉아있다고 이러고. 어떻게 하셔라?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계속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인출과제 몇 챕터 끝나면 한번 풀어보고요.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인출과제 가지고 내가 뭐가 됐는지, 그러니까 25분, 30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다 그랬구나. 괴롭혀야 돼요. 내가 이 절전 모드 들어가기 않도록 괴롭혀야 되고, 그 괴로운 학습법 중에 하나가 인출과제 보면 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 앞에 이제 찾아보고 배웠던 내용 제대로 배웠다면 네모에 뭐가 들어갈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앞에 본문에 뒤져가지고 뭐 들어갔구나. 안 가르친 내용, 본문에 없는 내용을 인출과제에다가 넣어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챕터가 끝나면요, 한 챕터가 끝나면 인출과제 풀어보고 거기에 있는 연습 문제. 수업 시간에도 문제 많이 풀어봅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는데 수업 시간에 안 풀어본 문제들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요 25분, 30분 말씀드린 김에 강의 들을 때 중간에 좀 끊으세요. 제가 이게 온라인은 가능한 거예요. 오프라인이면 안 되죠. 오프라인이면 25분 강의하고 5분 쉬고 25분 강의하고 5분 쉬고 이게 안 된다고요. 아까 교수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25분 지나면 집중이 확 떨어져 버려요. 트레이닝을 한 사람은 30분, 40분, 50분까지 계속 집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기 때문에 20분, 25분이면 이게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그래서 뭐냐면 강의 전체 중에 앞부분은 기억나는데 중간 부분 기억 안 나고 끝에 부분만 기억나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이 간격을 줄여야 되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25분하고 5분 쉬고 25분하고 5분 쉬고 이거 잘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온라인, 제가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멈추시라고요.
한 25분 정도 지나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그냥 멈추세요. 제가 아예 영상을 25분 단위로 찍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강의 차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사경이 강의 들려봤더니 야, 남들은 재무회계 70강인데 140강이네? 재무회계 140강? 어떻게 들어? 퍼져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1시간 단위로 찍지만 여러분은 들을 때 25분, 30분 온라인이니까 언제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본인이 스스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멈추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하세요. 멈춘 다음에 한 2, 3분 동안 복습을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는 거, 인출을. 한 2, 30분 멈춘 다음에 집중력 떨어지면 다시 멈추고 잠깐만 능동적으로 인출을 해보라고요. 수동적으로 듣고 있지 말고. 자, 지금 한 25분, 30분 동안 사경이 얘기한 게 뭔지, 포인트가 뭔지. 만약 지금 멈추고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꺼내보면 뭘까요? 공부법 얘기했네. 공부법 어떻게 해라?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복습이 중요하고, 두 번째, 꺼내보는 연습. 꺼내서 남한테 설명해보든지 적어보든지 어떻게든 꺼내보는 연습을 해야지 공부가 된대. 세 번째가 뭐였지? 찾아봤더니 그거구나. 세 번째, 문제 많이 풀어봐라.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인출과제 풀어보고 문제 풀어봐라. 오케이. 요거 해보라고요. 한 30분 얘기했는데 1분 안에 인출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얘기했지만 30분 얘기했지만 한 1, 2분이면 인출 끝날 거예요. 그래서 25분에서 30분 강의 듣고요. 멈추세요. 제가 30분 됐으니까 잠깐 멈췄다 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멈추고 뭐 하냐면요. 한 2, 3분 인출해요. 인출한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한 2, 3분 또 뭐 하냐면요. 제가 권해드린 건 여러분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명상을. 명상이라는 거 뇌 건강에도 아주 좋고 여러분 공부 효율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명상을 해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다 명상을 즐깁니다. 명상은 뭐냐면요. 머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공부가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편하냐. 명상이라는 게 어렵게 하면 어렵게 보이는데 여러분 쉬운 명상부터 하자고. 쉬운 명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이 유리병이고 내 몸이 유리병이고 이 안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흙탕물 때문에 뿌옇죠? 뿌옇고 내가 움직이고 고민하고 사고할 때마다 병이 흔들리면서 계속 흙탕물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서 차분하게 있으면서 가라앉혀야겠죠.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은 얘를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내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점심 뭐 먹지? 내일 누구 만나지? 회계학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되지? 오늘 저녁에 축구한다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생각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 생각들을 차분히 가라앉히라고요. 다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을 만드는 건데 명상의 끝판왕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한다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생각을 비운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할 때 뭐 하냐면 호흡에 집중하라고 그럽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하냐면 다른 생각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해가지고 나머지 생각들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숨을 오래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흡을 하는데 약간 천천히 내가 평소 하는 호흡보다 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뱉으시고 그래서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다시 코로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멈췄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서 뭐 해보시냐면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공기가 이 코 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더니 폐가 부풀어 오르는구나. 폐가 빵빵하게 유지가 됐다가 이게 쪼그라들면서 다시 목을 통해서 입, 치아 사이로 그리고 입술 사이로 바람이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 과정을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뭐냐면 나머지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수업 중간에 30분 정도 영상 듣고 수업 내용 듣고 2, 3분 인출하고 다시 한 2, 3분 명상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맑게 가라앉으면서 다시 두뇌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 또 힘차게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바뀌어요. 인출 잘하고 2, 30분을 끊어가지고 명상해 주시고 이것만 잘해도 회계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하게 돼요. 저한테 강의 들은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다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합격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회계학을 잘한다고 합격률이 높아지겠냐고요. 그러잖아요. 물론 회계학도 잘해야 되지만 제가 오프라인 강의 저한테 들었던 친구들의 3분의 2가 합격하고 막 이러고 말도 안 되게 많이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단순히 회계학 5과목 중에 회계학은 하나일 뿐이잖아요. 근데 회계학 100점 나온다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선택 과목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회계학 100점 맞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 잘못된 공부법이라고. 선택 과목 중에서 회계학은 비중이 낮은데 같이 한 문제를 맞더라도 점수 비중이 낮은데 게다가 시간도 엄청 잡아먹는데 여기에다가 왜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냐고. 회계학은 15분 안에 80점 끊어라. 그때 그랬어요. 옛날 영상 봐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국어, 영어, 한국사 한 문제 더 맞춰라. 그것도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은 친구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한테 공부법을 배워가지고 그 공부법이 바뀌니까 다른 과목 점수도 같이 올라가가지고 합격을 다 하는 거예요. 회계학만 잘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첫 시간 지금 다른 거 하기 전에 요 공부법이라는 건 비단 회계학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과목 그리고 어차피 인생 자체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영상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3가지 영상도 한번 꼭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봐보세요. 그게 바뀌면 지금 막 나 빨리빨리 지금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어차피 그 한 자, 2자 더 보는 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 크게 바뀌지 않아요, 잘. 근데 공부법을 바뀌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말씀드렸던 거 인출을 어떻게 하냐 본인만의 인출하는 방법 그 방법이 없으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대로 본인만의 인출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고 수업 들을 때 25분 30분 단위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멈추고 끊고 인출 한번 해보고 명상하고 다시 듣고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메타인지를 위해서 인출 과제랑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십시다. 1년만 같이 저랑 해봅시다.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보자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